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민선고기 한둑수 임실군정이 취임 후 첫 결재로 농촌 기본소득 30만 원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년 만에 무소속 고립을 끝내고 민주당과 함께 출범하는 새 군정이 파격적인 민생 정책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돌파할지 주목됩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축산농민 출신으로 단번에 당선된 한득수 임실군수 당선인. 한 당선인이 만지작거리는 취임 후 1호 결제 카드는 파격적입니다. 임실군민 모두에게 농촌 기본소득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공약이자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지정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미래의 기본소득을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다시 실행하겠다. 예를 들면 30%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지급해서 우선 현금 흐름들을 잡아가겠다. 차후 촘촘히 더 준비를 열심히 해서 다음에 기본소득을 반드시 받아내겠다. 12년 만에 민주당 여당 이점을 확보하게 된 임실군정은 이제 국책사업 속에서 확실한 임실 몫을 챙기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무소속 군수 체제 아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고립된 섬이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이제는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 당선인은 이미 지역구 박희승 국회의원과 만나 농촌 기본소득 지급과 KTX 임실력 정차 등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구 3만 시대를 준비하는 한득수호가 임실 발전에 무거운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현재의 감사관 조직을 가칭 특별감찰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재균 인수위 대변인은 30일 전북교육청에서 연 브리핑을 통해 교육감을 포함한 모두가 특별감찰위의 감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감찰위는 독립성을 갖춘 조직으로 법률과 회계, 감사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해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정부가 800조 원 규모 서남권 반도체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표현을 쓰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생산 거점이 전남과 광주고 전북에 관한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다며 이런 표현은 전북도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북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지방 소멸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습니다. 이어 전북의 산업 경쟁력과 청년 일자리, 인재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후속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진행한 3대 메가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도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전북 타운홀 미팅에서 전북 3중 소외론을 없애겠다고 언급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날 반도체, AI 기반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를 삼각축으로 하는 최대 2,000조 투자 규모의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전북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전남 광주특별시의 출범으로 전북이 더욱 소외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라는 도민들의 실망과 좌절감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반도체 성장 거점에 대해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제1의 생산 거점을 수도권으로, 제2의 생산 거점을 서남권, 패키징 거점을 충청권, 소부장 혁신 거점 동남 대경권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전체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남권의 4기의 메모리 팹 구축 등 총 800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와 충청권에 81조 원을 투자해 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는 건데요. 이는 미래의 먹거리이자 차세대 산업으로 불리는 반도체 산업의 투자를 전북을 제외한 지역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름철 고온으로 육묘장 내 병해충 발생 위험이 높아 차단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농촌진흥청은 30일 육묘장 시설에 안팎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병해충 유입 차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름철은 높은 기온으로 해충의 산란과 증식이 빨라지고 활동량이 늘어나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병 발생 위험도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농진청 관계자는 육묘정 주변 잡초와 외부에서 들여온 모종, 관상용 화분, 출입과 방충망 틈 등은 모두 병해충 유입 경로가 될 수 있어 병해충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를 미리 줄이는 예방 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30일 청사의 출입 통제시설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통제시설은 사전 등록된 공무원증으로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본관 1층 로비 2곳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민원인은 청사 관리실에서 신분 확인 절차 등을 거친 뒤에야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통제시설이 없더라도 민원인은 관리실에서 방문 목적 등을 설명하고 안내받아야 합니다. 정읍시가 지난 1월 전 시민에게 지급한 민생회복지원금 300억 원이 대부분 골목 상권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읍시는 민생회복지원금 중 99.4%인 298억 원이 지역 상권에서 소비됐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 시민 10만 1,527명 중 98.5%인 10만 29명이 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사용처를 보면 소매업이 19.9%로 가장 많았고 일반 음식점, 음식료품, 주유 순이었습니다. 특히 전체 사용액의 86.4%가 소매업, 음식점, 미용업 등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됐습니다. 남원시가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 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한옥체험시설 명지각 3관을 7월 1일부터 운영합니다. 쌍구동에 총 사업비 57억 원을 들여 9동 규모로 지어진 이 시설은 6개 독립객실과 스파시설 등을 갖춘 한옥 숙박 체험 공간입니다. 운영은 명지각 1, 2관을 맡아온 주식회사 스테이폴리오가 이어받아 일관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합니다. 남원시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명지각 3관이 남원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명지각 3관은 개별 마당과 주차장을 갖춰 이용객 편의를 높였습니다. 김제 지평선 고등학교가 국제 바칼로레아 월드스쿨 인증을 받았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도내에서 전주 아중초와 익산 영만초, 완주 화산중에 이어 5번째 인증이며 고교에서는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IB 월드스쿨은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 국제 바칼로레아 본부가 개발 운영하는 학교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대한계열 특성화고인 지평선고는 대한교육의 장점을 IB 본부의 체계적인 수업 평가 시스템과 결합해 최고 수준의 수업 품질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민선 8기를 마무리하는 남원시가 지난 4년간의 행정성과를 크게 자평했습니다. 재선 도전을 포기했던 최경식 시장의 경우 향후 국회의원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곧 민선 9기를 이끌 양충모 당선인은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 낮은 청렴도가 서로 물려돌아가는 3중 위기를 지적하며 냉정한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남원의 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마지막 간부회의를 주재한 최경식 남원시장.
직원들의 헌신 덕분에 민선 8기 동안 전례 없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남원시는 서남대 폐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북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유치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안 국회 통과 등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또한 공약 이행률 92% 달성과 지자체 합동평가 9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행정을 인정받았다고 자평했습니다. 최 시장은 전북 1호 공공산후조리원 개관과 교육발전 특구 지정 등을 통해 교육과 주거, 일자리가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로 완벽한 체질 개선을 이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3년도 말부터 2024년도, 2025년도를 되돌아보면 정말 우리 1,500여 공제를 정말 했었다. 정말 자랑스럽다. 그리고 정말 자랑하고 싶다. 그리고 어디를 가더라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후보 평가회에서 정밀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기각되면서 재선 도전은 포기했고 정치적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최 시장은 퇴임 후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고민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 향후 국회의원 출마 등 정치적 행보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민선 9기를 이끌 양충모 당선인은 인구 유출과 낮은 재정 자립도, 청렴도 최하위라는 3중 위기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종합청렴도 평가 3년 연속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언급하며 시정의 신뢰 회복과 구조적 혁신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인구 감소는 재정 위기를, 재정 악화를 가져오고 청렴하지 못한 행정은 시민의 믿음을 잃어 다시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퇴임 시정의 자평과 새 시정의 혁신 과제가 교차하는 가운데 남원시는 민선 9기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막바지 인수인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내일 최 시장의 이임식을, 이튿날엔 양 당선인의 취임식을 이어서 열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술에 취한 현직 경찰관이 술집 업주를 협박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공갈미수 등 혐의로 전북경찰청 소속 A경사를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습니다. A경사는 지난 25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의 한 술집에서 위장 단속 중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서 회식을 마치고 홀로 해당 술집에 들어간 A경사는 업주가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 하천에서 또다시 무단으로 가축 분뇨가 방류됐습니다. 동진강 지류인 정읍 지역 한 작은 하천에서 가축 분뇨로 보이는 오염물이 확인됐습니다. 오염물이 확인된 곳은 지난해 10월 가축 분뇨 무단 방류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던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축산 분뇨에는 인과질소 성분이 많아 수질 오염과 녹조 확산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현장 조사 후 차량 추적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올해 상반기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부상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 28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4건보다 11.8%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부상자 또한 258명에서 187명으로 27.5% 감소했고 사망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강력한 특별 단속과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친 결과 음주 관련 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북방송은 25일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 주천 숲속 전원마을 사업과 관련해 보조금 환수 업무 소홀로 남원시의 행정상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해당 사업 조합 관련자가 시장직 인수위원회에 포함됐다는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A씨는 해당 문제는 일부 입주자가 건축하지 않아 발생한 것일 뿐이라며 본인은 행정 업무 담당자로서 근무기간 법률에 규정된 도촉과 지속적인 안내를 이행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사망자를 포함한 조합원 3명이 응하지 않은 사안으로 이미 임무가 끝나 퇴직한 본인에게 퇴직 후까지 무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또 이번 보도로 인해 개인의 명예는 물론 인수위 전체와 시장 당선인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훼손됐으며 마을 주민들의 재산 가치 피해에 따른 원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남원시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남원시에 신고 후 해산해야 하지만 현재 법인 등기 등 관련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행정상 여전히 운영 중인 상태입니다. 일부 정읍시의원들이 9대 정읍시의회가 마지막 회의 이후 국내 견학을 떠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읍시의회 소속 A 의원 등 4명의 의원들은 9대 정읍시의회 퇴임식이 진행됐던 지난 24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국내 견학을 떠났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폐회 직후 자신들을 수행할 의회 사무국 직원 4명과 함께 전남 나주와 영암, 해남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역사 문화자원 보존 활용과 관광 활성화라는 주제로 다른 지역 사례를 분석해 정읍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방문지는 고처남 자연생태공원과 우수영 광민관광지 등 관광지 위주로 선정됐습니다. 규정을 어긴 건 아니지만 참가 의원들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마지막 본회의나 상임위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의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도 기업들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단체들이 구직자와 기업을 잇는 대규모 취업회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장 면접부터 맞춤형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된 취업 박람회 현장을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체육관이 일자리를 찾으려는 구직자들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정읍시가 마련한 취업 박람회 현장입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지역 내 우수기업과 공공기관, 금융권 등 16개 기관이 참여해 인재 찾기에 나섰습니다. 구직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저희 여기 박람회에 아무 준비 없이 온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력서 사진이나 이렇게 머리 헤어 컨설팅까지 같이 해가지고 한꺼번에 사진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어서 현장에서 바로 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이제 이게 진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체험관도 구직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력서에 넣을 증명사진을 무료로 촬영해주고 면접 자신감을 높여줄 헤어 컨설팅 등 실질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구직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정읍시는 구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자리 지원센터와 연계해 현장 면접 참가자들에게 면접비를 지원하는 등 실효성 있는 혜택도 더했습니다. 이번 취업박람회가 구직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기업은 숨은 인재를 만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부안예술회관에서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열려 기업과 구직자 간 현장 매칭이 이루어졌습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와 인재를 원하는 기업 모두에게 상생의 기회를 제공한 취업박람회. 정읍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은 이 같은 취업박람회를 계기로 더욱 촘촘한 일자리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